안녕하세요. 저는 콕통증의학과 김한희 원장입니다. 허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진료를 보시는 게 맞으세요. 간혹 이제 검진 같은 데서 찍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졌을 때 당연히 검진 때 이상 없는데 그때 이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상 변경이 됐을 때, 증상이 바뀌었을 때 그때 진료 보러 오시는 게 맞으세요. 저는 척추는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모션 릴레이티드 페인이거든요. 이게 움직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걷기가 안 될 때, 1시간 걷기가 힘들 때, 또 두 번째 1시간 앉지를 못할 때,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에 오셔야 돼요. 40, 50대는 40대부터는 증상이 시작되고요. 50대 폐경이나 아니면 남자도 약간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50대 이후에 퇴행 변화가 생길 때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약간 증상이 반복성을 느끼시는 거죠. 그게 만약 반복되고 그 증상이 본인이 불편하게 느끼시면 검사하러 체크하러 오시는 게 맞으세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증상이 척추는 되게 똑똑해서 안에 신경이라는 알람이 있어요. 신경 알람이 울리면 오시는 거예요. 이 신경이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신경 증상 자체가 생길 때 알람이 울리게 돼 있어요. 크던 작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알람이 울리면 좀 이상하구나, 가봐야겠다. 그다음에 갑자기 세게 울렸다, 당연히 가야죠. 네. MRI는 신경 눌림증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당연히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요. 신경 증상이 또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아니면 신경과적 질환들 중에 파킨슨 같은 것도 천천히 진행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마치 척추 증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류의 검사들은 신경과 검진, 그리고 그 근전도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뇌 검사나 뇌 MRI, MRA 이런 검사들을 나가야 될지를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척추 검사는 일단 MRI 검사가 기본 검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MRI 검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검사가 맞는데요. 왜 MRI가 없이 진료를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가 없는데 주사를 맞으면 하나 낫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게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학병원 갔는데 MRI 없이 주사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없거든요. 대학병원의 프로토콜이 지금 콕통증의학과의 프로토콜이고 척추 센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의료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경증과 중증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경증부터 중증이 다 있지만 경증 진료라고 환자는 생각하고 오지만 중증인 경우도 되게 많고, 어쨌든 나는 그 익스클루전, 이거는 기다 아니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있다, 없다. MRI는 그런 추적 검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증상 양상이 바뀌면 추적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40대 때부터 내시경 검사 시작된다고 하지만 척추는 증상이 시작됐을 때부터예요. 증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검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완결되고 나서 다시 재발되는 재발 주기를 카운트 하셔야 돼요. 환자마다 다 다른데 보통 1년마다 정말 주기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계속 오시는 분이 있어요. 동일한 월에. 그 다음 치료가 다 되고 나서 재발 주기가 거의 없어져서 정말 한 7년? 오늘도 제가 7년 만에 오신 분, 그러면 이제 환자가 7년 만에 다시 오시면 우리 치아 썩은 것처럼 7년 만에 다시 온 증상을 다시 또 치료하시면 돼요. 영상 변화 소견 다시 비교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예요. 걷기와 앉아있기. 걷기를 내가 1시간 하는데 내가 걷지를 못한다. 생각보다 보행이 나빠진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무릎 관절 때문에 못 걷다 보니까 허리가 같이 나빠졌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어떤 발레리나 분 같은 경우는 발목에 이제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해서 발목 수술을 하셨어요. 발레리나들한테 많은 병인데, 실제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보행을 못 한 다음에 허리랑 골반 쪽이 너무 아파져가지고선 병원에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몸에는 키네틱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목 같은 경우는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이렇게 관절들이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내가 별로 불편한지 몰랐다가 증상이 생긴 다음에 연관 증상으로 같이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 우리가 차 오래되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증상이 그렇게 연쇄돼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일단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치료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허리에 급성 증상이 오시면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척추 증상이 생각보다 되게 수학 같습니다. 되게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율이 매우 높은 병이고요. 원인이 분석되지 않은 통증 질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정량화하고 계측화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내 질병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하시면 요즘은 이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서 치료율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